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두를 하죠. 그래서 어제 아무런 공개 일정이 없이 자택에서 검찰 출석에 따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주말에는 늘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지방도 다니고 뭐 그걸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 뭐 정리할 것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답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아마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내일 출석하는데 사실은 당의 최고위원들 뭐 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조정식 사무총장 등 뭐 당직자뿐만 아니고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뭐 천준호 비서실장 뭐 당연히 같이 가겠죠. 근데 뿐만 아니고 뭐 김남국, 문진석 뭐 등등 친명계 의원 상당수가 동행을 할 것이다. 거기다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 인터넷이죠. 뭐 제명인의 마을 여기에도 자, 성남지청에 결집하자 뭐 개딸들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동원령 비슷한 걸 내렸습니다. 물론 뭐 제명인의 마을이나 아니면 개딸들이 성남지청에 가자 하는 건 뭐 거의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대거 또 최고위원들까지 성남지청에 직결을 하는 걸 보면 거기서 뭐 대규모 뭐 검찰 규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막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내가 그냥 갔다 오겠다. 그래도 상당수가 모일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성남지청을 에워싸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막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걸 결국 국민들 앞에 보여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방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항인데, 자, 내일 출두하면서 이제 그 기자들하고 지지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포토라인에 서겠죠, 당연히. 서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텐데, 아마 그 입장은 뭐 대단한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점, 사실은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상컨대는 정치 탄압이다 또는 정치 보복이다 하는 이렇게 두루뭉술이한 어떤 정치 공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존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만약에 정말 기업 유치라면, 기업 유치 또는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뭐 조치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미담이죠. 기업을, 아니 성남시에 뭐 대단히 큰 기업 같은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성남시가 유치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저런 거를 성남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거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칭찬받을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기업이 거기에서 뭐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주고, 그래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재투자했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의 일부를, 용적률 상향한 거의 일부를 빼앗아서 자기가 구단주로 있는 성남 축구단 여기에 후원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요게 범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용인시장도 자기 형과 지인들한테 땅을 시세보다 한 3억 5천만 원 정도씩 싸게 해준 혐의, 대신 이 업자한테는 인허가 특혜를 줬죠. 그걸로 제3자 뇌물죄, 이래서 작년 9월인가요?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일 이재명 대표가 출두를 하면서 사실은 자, 두산건설 건은 어찌어찌 됐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건, 그 다음에 뭐 농협, 현대백화점, 뭐 차병원, 뭐 알파돔시티 뭐 이런데 6개 기업이죠. 6개 기업에 대해서 어쩌고 아니면 두산건설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이게 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아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론은 대단히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자, 이게 범죄 혐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성이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게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니야 이거 보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아마 그 국민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출석을 해가면서 본인이 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면 그게 더 높아질 수도 있죠. 정치보복이라는 게. 저렇게 범죄도 안 되는 걸 검찰이 소환해서 뭐 망신 주고 뭐 억지로 엮으려고 하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그러면 제3자 뇌물죄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제3자 뇌물죄의 전형적 사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무죄가 된다 나중에 그럼 앞으로 제3자 뇌물죄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부정한 청탁, 대가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과 대가, 특혜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인데 그걸 완벽하게 갖춘 범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죄는 없는 거죠.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이제 뭐 특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후원금이나 뭐 이런 거 받고 아니면 자기 친구한테 뭐 돈 얼마 줘라 이렇게 해도 다 무죄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일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뭐 여론전을 벌이겠지만 그 여론전의 핵심이 본인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범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반론을 펴가지고서는 아마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근데 내일 검찰 출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인천 계양을 자기 지역구죠. 계양을에 민심경청 투어로 나서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12일이나 13일 정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대작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2주 정도 있으면은 설입니다. 설 민심 이걸 겨냥해서 정치 보복이다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기획성 검찰 출두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팩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 혐의만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대거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 검찰 수사를 부담스러워하고 겁을 먹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검찰 출석 안 하려고 버티다가 계속 미루다가 임시국회가 확정되니까 출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구속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열어놨죠. 열어놔서 이제 임시국회가 확정이 되니까 구속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검찰청사 앞에서 일종의 여론전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론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에 뭐 범죄 혐의나 이런 거로 출석할 때 보면 그 검찰청사 앞에서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여러 번 아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죠?
달라질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검찰청사 앞에 이런 여론전에서 본인이 정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반박을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정치 보복, 정치 탄압,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기업 유치였다. 그거는 팩트의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걸로 이 여론을 반전시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 뭐 거기서도 결국은 팩트 반격보다는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없으면 보복할 거리도 없습니다. 뭘로 보복합니까? 지금 대장동 뭐 온갖 의혹, 백현동 뭐 다 의혹이 있는 거죠. 만약에 수사를 해봤더니 의혹이 없다. 그러면 벌써 털었죠.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재작년 9월부터 대장동을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작년 5월이 문재인 정부 종료 시점이니까 만약에 정말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충분히 털 수 있었던 거죠. 무혐의 처분 할 수 있었죠. 죄가 없다면.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를 빼면 대장동 의혹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그 시행사업, 개발사업도 대개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대장동은 워낙 크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데에 필요한 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의혹을 벗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화동인 1호가 과연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그중에 뭐 700억 이게 정말 유동규 씨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정진상, 김용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저수지 성격이죠. 그런 거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그 의혹을 이재명 대표가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혹은 지금 수사 중이지만 그거보다 이 성남FC 후원금 부분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간의 오간 공문도 발견이 됐고요. 이건 뭐 명확하게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검찰 출두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의 작전까지 나와야죠. 왜냐하면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비대나 뭐 앞으로 줄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막연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야당 탄압, 뭐 야당 말살 이런 주장으로는 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이 관련 보도 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일 한번 그 10시 30분이니까요. 그 출석 장면을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